대략 2주 전에 데블스 플랜 2 참가자들 영상이 떴죠. 일단 라인업이 조합이 뭔가 재밌을 것 같으면서 이건 또 뭐지? 그래서 오늘은 그 출연자의 면면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이들 중에 그래도 첫인상으로 뭔가 우승 후보에 근접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? 서바이벌에 어울릴 법한 강력한 출연자들이 몇 명 보이기는 합니다. 마치 피해게임 3의 동민이 형이나 홍진호의 타이틀처럼 가장 첫 번째로 오는 타이틀로를 받은 사람은 이세돌님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. 바둑계의 천재, 레전더리죠. 이 서바이벌에 등장을 했다. 기본적으로 바둑이라는 분야가 이 서바이벌류 게임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. 뇌지컬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심리전부터 해서 수싸움 그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봐요. 시즌 1 때 출연했던 조현우 바둑기사가 있었죠. 그래서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매번 미션에 뭔가 활약을 그렇게 임팩트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시즌 1 때 조현우님을 통해서 그 바둑기사라는 타이틀에 대한 기대감이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세돌님은 그냥 바둑기사가 아니잖아요. 천재 중에서도 천재이기 때문에 바둑에서 쓰이는 그런 능력치들이 발휘되는 게임을 만났을 때는 거의 압도적일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그렇게 바둑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임이 과연 몇 개나 나올까? 여튼 종합적으로 그 능력치가 너무 궁금합니다. 왠지 이세돌님은 고수톱도 잘 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. 그냥 막연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돼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이세돌님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14명이나 돼요. 일단 유명인들 셀럽 라인부터 정리를 해볼게요. 이세돌님과 같은 무게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규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맨 앞과 맨 뒤에 소개가 되는 이 배치만 놓고 보더라도, 그리고 인지도 측면에서도 규현이 가장 유명하죠. 과거 지니어스 때부터 해서 이런 서바이벌류 게임에는 그런 나름의 얼굴 마담을 해야 되는 유명 연예인들이 참가하기 마련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규현은 그 이미지가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. 추는 살짝 갸우뚱했어요.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. 추님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으로 그 밝은 에너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너무 좋지만 과연 이런 서바이벌류 게임에 어울릴까 그 에너지가. 그래서 반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여타 다른 예능에 나와서 보이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. 추가 뭔가 정색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찐텐으로 화를 좀 낸다거나 그런 인상 쓰는 모습의 순간들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수리공. 그래서 이세돌과 추 이렇게 둘이 붙여보면 제목 타이틀 안 달았으면 무슨 프로그램일까 싶을 거예요.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의 조합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이성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. 그 부분에서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좋습니다. 그냥 강재형님이 나오는 거는 그냥 좋아요. 그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서 나름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분들의 출연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엔터테이너 영역에서 활동은 하지만 인지도 자체가 지금 앞서 말한 분들처럼 뭔가 이름을 말하면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큰 인지도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. 보시면 요 저스틴, 아마 헐리우드 쪽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배우이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필하더라고요. 자기가 연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을 좀 속이고 뭔가 뒤통수를 치고 이런 부분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, 기본적으로 배우 출신인 분들은 서바이벌 게임에서 유리할 게 없어요. 기본적으로 연기자 출신이라고 하면 그런 한꺼풀의 의심을 갖고 가요. 그러니까 그 배우 버프는 없어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래야지 좀 유리하게 작동이 되려면 내가 배우 출신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야 돼. 그러니까 일례로 피해게임 3에서 유리사가 만약에 배우 출신이었어 봐. 그러면 홍진호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순간에 또 사람이 연기자니까 저런 식의 감정 연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일말의 의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가 깜짝같이 속았던 거는 유리사가 배우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전혀 연기랑은 거리가 멀 것 같은, 예를 들어 이세돌님이 그렇게 폭풍 오열을 하고 이런다.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먹힐 수가 있는 거지. 근데 아마 저스틴님이 여기서 뭔가 감정적인 액션을 취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. 모르지. 또 막상 공개된 영상에서는 그걸 뛰어넘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결백을 자신의 배를 가르면서 보여준다거나 이 정도의 연기력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. 수리공.
그 다음에 요 윤소희님이 제가 그 윤소희님이랑 좀 착각을 했었나봐요. 그 윤소희가 아니라 윤소희님이더라고요. 이분은 뭐 배우다라는 타이틀보다는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학벌에 대한 좀 타이틀에 눈이 갑니다.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를 나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, 인텔리, 카이스트의 기본 스탯을 가져가겠죠. 그러고 보면은 유독 이런 서바이벌류의 참가자 중에 그 학벌로서 어필을 하는 게 카이스트가 유독 많은 것 같아. 카이스트 출신이 또 있어요. 보면은 최현준이라는 모델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기는 해요. 보드게임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이 티노라는 분이 나왔는데 인터뷰 이야기에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. 다들 그런 명문대 타이틀을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초로 고졸 타이틀로 우승을 해보겠다. 굉장히 패기 있게 들리면서 그래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을 요 티노로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 그러니까 언더독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게임에 능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줄 수 있다. 정형규 님이라고 저는 환승연애 매니아였거든요. 환승연애 2의 히로인이죠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간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이런 서바이벌류 프로그램에서도 잘할 것 같아. 관계성 안에서는 적지 않게 영향력을 보일 것 같아요. 사람을 다루는 그 묘한 매력을 갖고 있어, 기본적으로. 어느 정도의 뇌지컬만 받쳐주면 그런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포커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막 좀 이미지가, 그 스예 때문에 호감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세븐하이라는 요분, 요 포커 플레이어가 또 참여를 해주는데, 모르겠어. 이게 편견이야. 비슷해 보여. 막 겹쳐. 그래서 일단은 편견으로부터 시작을 해봅니다. 그리고 사실 그 능력치가 그렇게 모르겠어. 이런 서바이벌류의 게임들에서 뭐 카운팅하는 능력, 계산이 빠른 능력, 뭐 그게 꼭 포커 플레이어여가지고 보여준다라는 능력치라기보다는 그냥 명문대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어느 정도 하는 능력치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이런 포커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높게 기대하는 영역이 이런 숫자 계산 카운팅보다는 심리전이었거든요. 근데 스웨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. 굉장히 감정적이잖아. 뭔가 우승의 느낌은 들지 않는다.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 나머지 영역은 진짜 다 일반인 영역인 것 같아요. 이승현님. 이승현님은 일반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구나.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니까 연예인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미스코리아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없어서 그 다음에 요분 김아리님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. 그리고 의사가 나왔으니까 또 변호사 출신도 나와야 됩니다. 손은유님이라는 요 분이 변호사 출신이에요. 사회 전문직에서 하이클래스에 있는 직업군 의사 변호사 얘기하잖아요. 쌍두마차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.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타이틀 아무것도 없어. 뭐 심지어 카이스트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. 박상현님 그냥 대학생이에요. 순수 대학생. 정말 일반인 중에 일반인이 나왔구나. 근데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뭔가 생긴 거가 일단은 너무 압도적이고 지니어스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 그 딱 떠올릴 법한 그 이미지, 그리고 오히려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제작진이 이유가 있으니까 요 사람을 또 캐스팅했겠죠. 총 14명 중에 저는 이렇게 4명이 보면은 이세돌님, 그 다음 티노님, 정영규님, 박상현님 이렇게 4명이 그냥 첫인상으로만 뽑은 우승 후보 4명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되고 이거 설 넘기면 안 돼요. 뭔가 피해게임 3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딱 종료가 됐잖아. 1, 2주 정도 더 밀려버리면 피해게임 3 버프 못 받는 거예요.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설 연휴 기간 플러스 아직 존재하고 있는 피해게임 3의 버프, 이걸 감안해 보면은 하여튼 빨리 해주십시오. 요게 요번에 딱 설 당일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설 당일날 설 특집으로 데블스 플랜 2 공개합시다.